정보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무주식이 상팔자, 그게 딱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 주식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네네. 네. 자, 일단은 뭐 금리는 뭐 논하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순리대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고점 대비 하락률 예, 조정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S&P 다우지수는 얼마 정도 되죠? 뭐 다우지수 고점에서 한 3.8%, 3.8%. S&P 500이 3.9% 정도. 네. S&P 500이 3.9%. 예, 나스닥이 한 8.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네. 민감했는데 8%.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연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주가의 조정을 조금 놔두는 방관하는 그렇죠. 듯한 이 느낌이죠. 정도 3% 조정 갖고 뭐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액션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좀 힘겨울 거고요. 그렇죠. 작년 봄처럼 그런 식으로 좀 글로벌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준비해 놨었던 카드를 하나씩 둘씩 꺼내겠죠. 네. 근데 그 카드가 사실은 시장이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네.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필드 커브 컨트롤도 그렇고. 네, YCC도 예. 그렇고. 근데 그 카드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 지금 왜 안 쓸까? 아니면 쓸 수 있다라는 뉘앙스라도 왜 안 줄까? 이 고민 퀘션이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거 시장이. 네, 그러니까 오픈 멘트 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 조정 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만약에, 카드를 지금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은 네네. 곧바로 또 트위터를 하셨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주가에 또 관심이 워낙 많았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이 불확실한 시장에 불확실한 메시지를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풀어야 되는데 오늘 고민이 많겠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주에도 미 국채 입찰이지 않습니까?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30년물. 10년물이 수요일 날 있고 7년물이 목요일 날 있고 맞아요. 줄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국채 입찰이 흥행이 잘 안 되면 시장이 더 불안을 갖게 되거든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 국채인데 네네. 그 입찰이라는 건 이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당연히 수요가 탄탄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7년물 입찰에서 해프닝이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우려가 되는 거죠. 조금 걱정이죠. 물량이 또 적지가 않고 그렇죠. 이번 달에 4,100억 달러가 4,140억 불. 네. 예. 그게 이제 어느 규모냐 하면은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급이 가장 많았던 데보다 2배입니다. 예. 많아요. 하여튼 계속 갱신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시장 금리는 좀 더 움직일 거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적응해가는 과정인데 네. 좀 거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 무분별하게 조금 평가를 받잖아요. 네, 시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되면 또 어느 시점에서는 옥석이 분명히 가려질 예. 거고 빠르게 회복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오늘도 아마 주가는 하락, 인덱스는 지수는 하락해서 출발하겠지만 개별 기업들로 보면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사연이 있는 기업들. 예. 자, 이제 그런 거 좀 찾아봐야 되겠죠. 궁여지책입니다만 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기업을 이제 또 오늘 가져오셨는데 네. 정보 기업으로 어떤 기업을 논해볼까요? GS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GST. 예, 영문으로 GST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2001년도에 설립돼서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인 스크러버 그리고 이제 공정 장비 작업 온도를 조절을 해주는 장비인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크러버와 칠러. 네. 약간 그리고 유니셈인가요? 좀 비슷한. 네, 유니셈, FST 그 GST 이 세 회사가 우리나라의 국내 업체로서는 과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비상장이나 아니면 해외 회사들도 몇 군데 들어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네. 자, 또 용어 적어 주셨는데요. 네. 아이고, 어렵네요. 전 차근차근 하나씩 가보죠. 네. 네. 일단 그 스크러버라고 하는 게 그 유해 가스를 없애는 거거든요. 일단 스크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팽이 네. 돌아가듯이. 네. 그런 형태의 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루버. 스크러버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캠핑 가셔갖고 장작불 피웠는데 네.
연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기 나는 것을 갖다가 첫 번째가 이제 burn wet 타입이라고 해갖고요. 그 유해가스나 그런 것을 수소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에서 그걸 갖다 더 태워버리는 거죠. 한 번 더 태워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해 물질들이 좀 정화가 되는데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완전 연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GST가 최초로 공급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연료를 사용을 해서 태우다 보니까 버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노폐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찌꺼기들만. 예, 네. 그런 2차 부산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플라즈마 오웻 타입이라고 해갖고요. 이 플라즈마를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장비 시장이 점점 더 개화가 되고 찌꺼기도 없애버린다. 예, 확산이 되어지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웻 타입이라고 해갖고 물을 이용해서 물 안에 그런 유해가스 같은 걸 넣게 되면 물 안에 수용성, 그렇죠. 물에 녹게 되는 가스는 제거가 되거든요. 네. 그런 웻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흡착제나 흡착 매체를 이용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스크러버가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지금 대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습식, 건식 뭐 이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스크러버 될 장비의 것 같고요. 분류를 좀 들어봤고 이론적이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워낙 그 반도체나 이 첨단 그 IT 공정에서는 온도도 높고 그다음에 아주 미세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알갱이의 네, 파티클. 네, 파티클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네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걸러내는 장비들이 좀 더 많이 쓰인다는 건데 칠러도 한번 들어볼까요? 칠러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해주는 장비입니다. 네. 챔버 내의 웨이퍼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비로서 지금 보면 범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냉동기식 칠러가 범용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지금 전기식 칠러를 점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식 칠러 같은 경우는 펠티어 효과라고 하죠. 열전 효과, 한쪽이 뜨거워지면 한쪽이 차가워지는 그런 열에 전달되는 능력을 이용해서 전기식으로 칠러를 만들었는데 이 전기식 칠러 같은 경우는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식이다 보니까 제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네. 제어 반응 속도가 향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보면 반도체 식각 공정에 많이 채택이 되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칠러를 전기식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공정이 미소화가 되면서 전기식 칠러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GS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기식에 그나마 냉동식보다도 효율적인 전기식, 그 전기식의 단점인 온도 범위를 더욱 조절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또 이제 그 챔버라고 하는 데가 이제 진공이기 때문에 네네. 고온, 고압. 고압. 네,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온도 낮추는 건 물 뿌려버리면 되지만 네, 맞습니다. 뭐 아니면 공기로 이렇게 차갑게 하거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냉동식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일차원적인 거고 그다음에 네. 전기식은 좀 고차원적인 거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 샴페인 같은 거를 가져가셔서 칠링 좀 해주세요라고 네. 하잖아요. 그 얼음통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전기식이 컨트롤하기가 좋다. 술 그래서 얘기가 전기식이 점점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 중요한 용어들을 알았으니까 이 GST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하고 어느 기업들에 뭘 하는지 그 내용. 네, GST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투자 지표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겠죠. 네.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요. 그 다수 국가의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처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굵직한 기업들을 주 공급처로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 오스틴 법인이 마이크론하고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대만에 마이크론 공장이 있죠. 그래서 그 대만 마이크론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YMTC나 CXMT는 그 예전에 회사 이름이 이노트론이었었죠. 네. 이 두 회사에 지금 GST가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시솥 말고
네, CXMT요. CXMT.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바와 그리고 소니에 대응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STM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기대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마이크론과 관련돼서 한 개 지역에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4개 지역까지 좀 확대가 되어질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 업체와 관련돼서는 중국의 CSOT나 비자녹스, 티안마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스크러버나 칠러 시장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공급사의 생산 라인에 최적화되어서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장비가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메인 업체들 포함해서 토탈 약 2,000에서 3,000개 정도 장비가 공급되어져 있는데 네. 향후 한 3년간 그중에 700개 정도는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유지 보수와 신규 매출이 이어질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주요 거래처들이 신규로 캐펙스를 한다라고 했을 땐 신규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안정성과 성장의 기대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도 많아지고요. 가스의 종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대응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바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 어필이 됐었던 모델인데요. 기존의 기존 업체 에드워드 제품을 영국의 에드워드. 에드워드 제품의 단점을 보완을 하여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 제품 참 좋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마이크론까지 확대가 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줬었던 제품이거든요. VOC 농축 장비 이렇게 예. 나오는 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바스 모델 같은 경우는 펌프하고 스크러버하고 두 개가 일체형으로 체결이 되어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제품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TEMOS라고 해서요. 데모스라고 하는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칠러 상태를 갖다가 체크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 퓨전 칠러 같은 경우는 고속 스위칭 공정에 대응을 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단 온도 제어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저온 칠러 같은 경우는 지금 식각 공정이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저온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최적화된 그런 제품을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신장률이 좀 슬로우했었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올해 좀 본격적인 성장, 특히 이제 해외 법인의 다수의 거래처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서부터는 시장의 기대에 반영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출처. 네, 네. 이게 가장 강점이고. 자, 올해에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SG. 네. 환경 문제, 그렇죠. 물론 뭐 지배 구조는 좋자 하더라도 환경 문제, 요즘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해 탄소 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알리백, 뭐 리사이클하는 재생에너지,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화두가 청정한 것들을 강화되는 요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첨단 기술들은 이 엄청난 케미컬의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누출되는 순간은 그냥 회사 망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그러니까 GST라든지 아까 그 유니셈이라든지 유니셈, 또 FST 네, 그런 예. 회사들의 그런 걸러내는 여과 장치들이 네. 좀 더 강화되고 수요처가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뭐 비유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식사하면 배에 가스 차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게 방귀를 껴야 되는. 네. 누군가 알아차리는 순간 죽는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비 써야 된다. 네네. 자, 가격적으로도 적정하게 잘 밀려 있어요. 위치가 좋네요. 기대감을 1차 상승을 하고 아마 이제 뭐 탐방을 갔거나 소통을 먼저 했었던 쪽에서 선취매가 일어나서 주가 강세를 보였었던 한번 것이고. 올랐었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흘러내려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 현재가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관심 갑니다. 예, 손절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700억. 네. 이익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저평가, 밸류에이션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이제 유니스와 FST 세 기업을 놓고 봤을 때 GST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네. 회사입니다. 네. 매력적인 위치에 있네요. 요즘 주가가 많이 밀리면 이제 우리가 좀 좋은 긍정의 포인트로 박앤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땡 처리는 아직 안 들어오고 아직 안 있고요. 들어왔다. 예. 네. 자, 무슨 희한한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윤석열 테마주나 알려주지 뭐. 테마주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낙하산 없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건 이따 또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풍문 얘기 좀 들어보죠. CIS가 회자가 되었습니다. CIS 2차전지? 오늘은 예 공교롭게 계속 이렇게 영어가 되는데 CIS가 2차전지 제조 설비 전문 업체이죠. 2016년도에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2017년도에 상장이 되었는데 공교롭게 작년에 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기간 매수가 연일 집중되어지고 있고 지난 며칠 전에는 삼성자산이 5% 지분 신고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CIS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장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간 매수가 들어올까라는 것이 어제 시장 소문으로 들어서 네. 가장 와닿았었던 이야기입니다. 풍문들이 뭐라고 네. 나오나요? 풍문은 그거고요. 그러면 CIS가 왜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놓고 봤을 때 일단 CIS가 하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네. 그 코터라고 하는 거는 2차 전지 제조 전극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이거든요. 전극 같은 경우는 칼국수집 핸드메이드 하시는 데 가서 보면 밀가루 반죽이 둘둘 말려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형태로 전극의 집 전체 역할을 해주는 기재에 그 기재라고 하는 거는 알루미늄 포일이나 구리 포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도전제, 바인더, 용제 등이 믹싱된 슬러리를 일정한 두께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코터가 첫 번째 장비고요. 두 번째 장비는 카렌더라고 하는데 카렌더는 롤 프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죽되어져 있는 전극 제조 공정에서 가장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반죽되어 있는 그 슬러리 그 부분을 롤러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고 일정하게 균일하게 그것을 갖다 뽑아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뽑아내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슬리터라고 해갖고요. 고객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 롤 상태로 말려져 있는 제품을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재단을 하면서 표면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까지 해주고 괜찮은 것들은 다시 한번 감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CIS는 코터, 카렌더, 슬리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테이프 라미네이터라고 해갖고요. 이거는 원통형 전지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원통형 전지를 보시면 시작 선단이나 끝 선단 그 부분의 전극 부분을 라미네이팅 코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CIS가 신규로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됐었던 부분은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이온 전지는 액체이기 때문에 열 팽창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점점 전고체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CIS가 전고체 뉴스로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가 있는 것은 전고체 개발을 실제로 지금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전고체에 관련돼서 전고체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화물 계열, 폴리머 계열, 그리고 황화물 계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황화물 계열이 가장 지금 대중화하기 위해서 유리한 제품이고요. 네. CIS가 황화물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황 같은 경우는 단점이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냥 끝에 예전에 보면 달려 있는 게 그렇죠. 황인데 예. 축축해지면 이 불이 안 붙듯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CIS가 CIS 공장이 드라이룸이 늘고 있댄다라는 것이 회자가 되는 거죠. 네.
드라룸이 느는 것은 황화물 전고체에 관련된 연구나 개발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서 특정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그렇죠. 추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자산이 그랬다? 그럼 며칠 뒤에 다음 주라도 또 추가 지분 매입 공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어제 시장에서 소문으로 들었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합리성이 분명히 있다. 이 네네. 정도군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사람의 혈관으로 치면은 그 혈전이라는 게 쌓이면은 막혀가지고 터지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뭐 뇌경색, 뇌출혈 이러면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듯이 2차 전지도 뭉치면 터진다. 네네. 뭉치는 것 골고루 펴야 된다. 그렇죠. 그거의 장비들이 지금 CIS 예. 장비. 네, 그렇게 이해하면 또 쉽겠네요. 네. 이해는 빠릅니다. 제가 또. 자,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 듣고 정리 끝내도록 하죠. 시간에 뭐 윤석열 테마주들이 몇 개 움직이고 했는데 꺾였더군요. 예, 네. 테마주는 손대시지 않으시는 게 상당히 안전하시다고 말씀드리고 밑도 싶고요. 없는. 네. 그러니까 시간에 움직인 종목 중에서도 항상 그냥 이렇게 실적이나 어떤 호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들 위주로 보시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네. KCC 건설이 시간에 9.95%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주 공시. 네. 대전 대흥 2구역 재개발 공사 2,700억 수주 공시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네. 레이더스 기술 투자가 시간에 플러스 5.8% 강세를 보였는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식 양수도 계약 같은 거는 나중에 제대로 잔금이 치러졌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필로실스 헬스케어가 플러스 3.83%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관리 종목인데. 예, 작년에 영업이익이 1억 8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라는 뉴스가 반영된 것 같고요. 4년 연속 영업 적자면은 이제 퇴출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막 뭔가를 노력한 것 예. 같은데 이 회사는 정말 미스테리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미스테리한 회사는 잘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너무 뭐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MH 에탄올, 무학 에탄올이죠. 무학 에탄올이 플러스 2.91% 강세를 보였는데 작년 매출이 재작년에 808억이었는데 작년은 946억 원으로 17% 증가를 하였고요. 네. 영업이익이 78억에서 157억으로 영업이익이 100% 신장을 하였다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GST가 가장 그 눈길이 많이 가네요. 네. 네. 자, 시장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